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2025년 10월 15일 시장 마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정말 무섭게 좀 우리 증시 잘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무섭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부분을 지금 같이 우리가 즐기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우선 증시에 이제 상승했으니까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왔는지, 자금이 늘어났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해보면은, 자, 예탁금이 지금 80조를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80조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4일 기준으로는 79조 조금 빠졌죠. 자, 이 말은 증시가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이라든지 레버리지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정말 진짜 자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시장에 올라섰다. 뭐 그 반면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반도체의 뭐 이익 성장 전망치에 대한 상향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 자 증시 자금이 좀 증가한 거는 일단은, 자, 파월의 양적 긴축 중단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지금 어떻게 증시에 있어서 AI라는 부분을 빼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가자. 증시에 있어서, 증시 자금에 있어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AI라는 중심하에 가는 거고, 계속적으로 좀 여기에서 지금 비교되는 게 닷컴 버블인데, 아직까지는 뭐 버블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뭐 우려될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선뜻 이게 버블이 뭐 아니면 뭐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균열이 뭐 이익 전망치는 이런 부분이 꺾이는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그 부분에 대한 걱정할 건 없다라는 부분. 결국에 이제 예탁감이라든지 이런 긴축 중단 시사, 유동성 완화 신호라든지 이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하. 물론 여기서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셧다운 관련된 부분, 이것도 좀 협의가 될 거고, 여기서 노이즈는 미중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노이즈가 나오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거라는 거고, 이걸로 인한 지금의 노이즈는 이 증시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 증시가 이게 좀 봐야 향후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국내 부동산에 대한 강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에요. 새 정부 들어서. 자, 이전보다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 성격을 보였다는 평가가 이제 많았고, 사실 좀 내용적으로 봐도 뭐 전세 대출 그 부분도 뭐 DSR로 적용되면서 이렇게 묶으면서 정말 좀 강한 규제였는데, 자, 이거는 결국에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부양을 의지를 한 번 더 표출해 준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으로 자금이 좀 더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즉 부동산 억제와 증시 유동성 유입 유도에 있어서 이거를 확인했다라는 부분으로, 결국에 시장은 이를 또 증시로의 자금 이동 신호로 좀 해석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자,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즉 이제 과매도 구간에 대해서 눌림이라든지 단기 노이즈 관련된 부분, 특히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이즈, 그러니까 유동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만큼의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고 찐 자금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꺾지 말고, 굳이 사팔사팔하지 말고 쭉 이어가보자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은 종목별로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삼성전자, 자, 어제 실적을 발표한 후에 아직 고점 찍고 눌렸죠. 근데 어제 하락분을 지금 만회하면서 돌렸어요. 지금 5일선 터치하고 지지받고 돌렸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해서 차익 매물 소화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나온 건데, 자, 전일에는 이제 단기 매물 출되면서 세론, 그러니까 뉴스에 매도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실적 자체는 어떻게 12.1조, 물론 이제 본 실적 나오기 분기 보고서 나오면서 봐야 되겠지만, 본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서프라이즈였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내년이라든지 어떻게 전망치가 또 상향되는 부분, 지금 AI 관점에서 HBM뿐 아니라 지금 메모리, 디램 메모리, 그다음 랜드까지
요렇게까지 지금 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지금 크게 흔들릴 건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소부장들에서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뭐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건데, 자,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두산테스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 자 잠시만요. 됐다. 지금 추세를 잡고 가는 이제 자금이 들어온 상황에서 빠지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여기서 눌림 받다가 재차 3만 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요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저도 지금 타점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수급이 동반돼서 추세가 상승되는 거는 5일선 이탈되지 않고 쭉 가는 거, 그리고 지금 턴키라든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오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유효한 그런 기업들을 좀 분류해서 가는 게 아무래도 지금의 변동성을 활용하기엔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드렸고, 지금 HBM 관련돼서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본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지면서 어떻게 한미반도체가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좀 급하게 오른 감이 있어서 이게 뭐 쇼커버 영향도 받는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미반도체도 그 뭐 당장의 매매 관점보다는 이런 추세를 좀 잡아주는 반도체 소부장이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좀 체크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이전에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유리기판 쪽과 더불어서 지금 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코미코도 지금 상단에서 5일선을 잘 소화하면서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탄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소부장에서 이렇게 중심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UV 좀 이거 사실 그 반도체에서 또 추가적으로 EUV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뭐냐면은 이제 ASML이라고 ASML이라고 이제 EUV 장비 관점에서 사실 뭐 반도체 HBM 쪽에서는 좀 이제 재미를 못 본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실적이 발표되는데 네덜란드죠. 그래서 꽤 괜찮게 나와 주었고, 여기에 따라 지금 EUV 팹리클에서 지금 SNS텍과 국내는 FST 이런 게 이제 팹리클이 두 개가 있는데, SNS텍가 실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SNS텍가 지금 여기서 한번 흔들린 다음에 돌렸고, 이 돌림에서 돈이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SNS텍을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신고가 흐름 충분히 좀 경신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이 정도로 좀 압축을 할게요. 너무 좀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압축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될 건 우리는 로봇입니다. 지금 자 로보티즈가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고 안 꺾입니다. 더 가죠. 지금 5일선 타고, 그러니까 로봇에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왔어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흐름을 잡아주고 있고, 지금 SPC 감속기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 여력이 많아요. 상승력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계속적으로 좀 여기서 지금 자금이 이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바로 빠진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순환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한번 자금이 크게 들어왔어요. 눌렸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자금이 안 빠졌어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좀 LG 전자 쪽과 좀 연결이 되어 있죠. 구동 모터라든지 이런 모터 사업부를 어떻게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인수해서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여기서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어디 창구로 들어왔냐, 이게 왜인이냐 그런 부분보다는 이거는 일단은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창구를 굳이 분석할 필요 없고 그만큼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 안 빠졌잖아요. 돈이 들어왔고 안 빠졌어요. 돈이 썼는데 여기서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눌리고 나서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연휴 이후에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50% 넘는 흐름이 우리가 좀 잡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SPG 같은 경우 요즘 좀 살아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하는 거에 좀 쉬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사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자, 사면이 제가 기업적인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자, 사면은 이제 모터 제어기 감속기, 그다음에 3-in-1. 이게 이제 솔루션 완성 기업인데,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 시스템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기업이고, 이제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3-in-1 솔루션을 이제 보유하면서 지금 AI 기반의 전동화, 그다음에 지능화, 무인화에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1조 원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성장이 이미 좀 숫자로 증명되고 있어서, 이거는 사실 뭐 신규 상장 이후에 좀 오랜 기간 쉬어간 상황에서 이제 돌려놓고, 이제서야 이제 22,000 돌파하고 나서 자식을 잡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 신규 상장에 찍혔던 금액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승률이 이제서야 30%간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지금 자금이 유입된 게, 돈이 빠진 게 없다라는 게 또 핵심입니다. 물론 이렇게 급하게 갔기 때문에 이격을 맞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3만 원 안착하기만 흐르면서 여기서 좀 눌림을 보거나 변동성을 줄 때, 그때 한번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타점 자체적으로 좀 좋은 타점 나왔을 때 공략하면은, 물론 지금 이렇게 로봇이 많이 오름에 있어서 여기서 쭉 끌고 가자가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과정에 돈이 워낙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제 인증이라든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 출력배, 그리고 저소음 고내 구성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개발에 대한 성공까지, 그래서 기술력 자체가 사면에 대한 어떻게 경쟁력으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로봇부터 이제 UAM까지 방산 로봇, 전기 선박, UAM, 농기계 등으로 적용 영역을 넓히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죠.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사면의 장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 요거는 한번 타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추적해 보는 게 괜찮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신규 상장인데 한라캐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눌림 벗고 나서 저점 계속 높이면서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U자 돌리면서 물량 잡고 빵 친 건데, 물량이 지금 들어온 게 빠진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제 종가가 한번 9,000원 소화하고 나서 마감해 주었는데,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눌렸을 때 공략하면 요거는 충분히 상한가까지는 예상 못했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고가 경신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 일단 산라캐스트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 좀 다시 한번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은, 다이캐스팅 강제예요. 다이캐스팅. 이게 뭐냐면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경량 소재 기반의 정밀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인데, 이게 사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로봇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경량 부품을 생산합니다. 이게 지금 고객사가 LG전자의 지금 약간 80% 비중 차지했고, 현대모비스 26%, 삼성전기는 99%에 지금 다 한라캐스트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게 신규 상장이지만 실체에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적인 부분으로는 여기서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엮인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글로벌 AI 자동차사 협력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어요. 자, 그래서 이미 로봇 바디 내부에 배터리, 센서, 프레임을 생산 중이고, 로봇 자율주행 전기 변환 부분에서 총 1,186억 원 규모 수주 잔고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폭발적인 성장세와 뭐 실적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규 상장 기업이고, 이거는 이제, 자, 그러면 이 신규 상장 이후에 8,000원대에서
돌렸다가 이제서야 가는 건데 그럼 여기서 최소 8,000원에서 떠버리면 1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상한가 가고 안착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여기서 만원 구간에서 다시 자리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봇 관련된 부분에 돈이 워낙 들어왔고 1차적으로 로보티즈, 클로봇 요런 애들이 지금 중심을 잡아줬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파생이 됐잖아요. 자 SPG도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잘 갑니다. SPG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하이즌 RNM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비교해드리면은 자 로보포모 지난 2023년 2차 전지 때가 약간은 떠올라요. 2023년에 2차 전지 요것만 조금 조심하고 지금 어쨌든 보유자 영역에서는 수급이라든지 이탈 없으니까 쭉 끌고 가지만 일부 여기서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포모 현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눌림이라든지 수급을 보고 나서 트레이딩으로 가세요. 단계적으로 그게 맞고 그게 힘들다 싶으면 차라리 자 눌려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어쨌든 돈이 들어온 만큼 순환이 됩니다. 종목에 대한 확장과 순환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내일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가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원전 쪽 굉장히 좋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꾸준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자 왜냐면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월봉상 보면은 이제 진짜 이 몇 년입니까? 거의 10년 만에 다가온 그거예요. 지금 다가온 산업에 대한 건데 물론 지난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요때부터 근데 사실 20년부터 해서 매집이 된 거예요. 만원대부터 보자고 하면은 만원대 가격에서 반등하는 거 텐베거 가면 10만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텐베거 관점에서 10만원 전후까지에 대한 지금 머니 자금이라든지 인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자 두산에너비티가 이렇게 지금 3개월의 물량 소화를 끝내고 간 겁니다. 자 개인들이 뭐 많이 샀다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외인 기관들 메이저 수급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물량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털었다라고 해도 그들이 물량을 또 챙겨서 조금만 쏘면은 이렇게 수급이 붙어서 갑니다. 외인들 계속적으로 최근에 끌어올리고 있죠. 지난 요 상승에 대한 부분도 외인들이 주도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은 외인과 더불어서 기관까지 붙어 있습니다. SMR 관련된 부분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이 1차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된 게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거 미국에 공급했기 때문인데 이 플러스 SMR 관련된 주기기라든지 이게 공급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8만원 넘어서 9만원 왜냐면은 월봉상 봤을 때 자 요거 보이시죠? 요 가격대 요거를 지금 이제서야 지금 거의 10 몇 년 만에 돌파해서 안착된 겁니다. 요거를 그러면 8만원 안착됐을 때 9만원 그리고 나서 10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포커스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좀 사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선뜻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아무튼 머르케라기보다는 보유자 관점에서 눌림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좀 찔고 가는 부분 주도 업종으로 보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다. 다만 이제 바이오 좀 쉬어가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이오 실체 있는 것도 조금씩 관심 갖고 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에 또 순환되거나 종목 장세에 대한 변화 있을 때 우리가 발빠르게 그 흐름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도 업종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같이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로봇에 대한 부분 로봇에 대한 포모 현상을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꾸준하게 좀 따박따박 챙겨가는 관점으로 보고 내일은 이제 전기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분위기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 여기까지 지금 영상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